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이동하면서 오랜만에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연에 관한 그런 방송을 좀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양반들이 정말 참 법을 안 지켰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개표 과정에서는 일단 분류기가 있고, 이제 분류기를 또 제어하는 제어용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프린터가 있고, 이렇게 이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크게 역점을 뒀던 것은 우리는 절대로 그런 개표장에 사용된 어떤 장치에 대해서도 통신 장비를 장착한 적이 없다, 탑재한 적이 없다. 여기에 거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현행 선거법이나 또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개표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개표용 장치는 첫 번째는 기계 장치거나, 그러니까 단순 개수 업무나 분류 업무를 담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계수기나 분류기에 전산 장비가 들어가더라도 외부와의 일체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상에서 작동하는 그런 장치여야 된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류기 하나만 하면 그것을 이제 기계 장치라고 그렇게 하고, 분류기에 제어용 컴퓨터가 붙으면은 그것을 전산 장치, 전산 장비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막상 시연회를 전후해 가지고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게, 첫 번째는 프린터에도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가 돼 있었던 거예요. 프린터에. 그거는 기존에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거는 없었다고 했지만 이번에 결국 밝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져왔던 그런 제어용 컴퓨터도 이 무슨 랜 시설을 탈착했다,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 그런 전문가들은 그 무선 랜 기능이 그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었다, 사용되었는가 아닌가라는 부분은 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의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또 분류기 안에도 일종의 분류기 자체도 내장된 그런 컴퓨팅 시스템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 출신들이 임명이 되기 때문에 현직 대법관, 법이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무시하더라도 그동안 많이 용인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이렇게 미루어 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신장비가 장착된 개표소 내에 많은 그런 장치들을 운용했다,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게 크게 무슨 통신장비가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현행 법적으로 보면은 통신장비가 연결됐을 때는 해킹이라든지 그 밖에 외부로부터의 조작 같은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선거법이나 법적으로 엄청난 불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판결을 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21대 총선 자체가 그 건만으로도 무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번에 참 제가 좀 놀란 부분 가운데 하나는, 그래도 정치인들하고 달리 선관위에 계시는 분들은 공무원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규정을 준수한다든지 법을 준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남다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믿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시연 과정을 통해서 아예 그냥 시연을 안 했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시연 과정을 통해서 개표소 내에 대다수의 개표용 장비들은 무선 랜과 같은 그런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이 대부분 밝혀진 셈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법적으로 어떤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거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참 뭐 QR 코드 문제나 이런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또 오프라인성에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정선거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을 다 제쳐놓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통신 장비의 장착 여부만 이렇게 따져보더라도 이번에 선관위 쪽이 상당히 그렇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그런 활동을 벌이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 거의 관행화되어 오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시연회를 통해 가지고 이 선관위 관계자들은 의혹 사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수면 밑으로 다 가라앉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이번 그런 시연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선관위에 대한 그런 불신을 갖게 되고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에 대한 뭔가 저 양반들이 저것을 숨기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오히려 많이 갖게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정한 내에서 모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외부와의 일체 그런 무선 통신이 없다는 기존의 그런 입장이 거의 거짓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해명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검찰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검찰이 뭐 윤미향이니 이런 거는 다 가벼운 뭐 그 자체로는 심각한 데 있지만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면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부정선거 의혹 사건처럼 이렇게 중요한 과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일체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잠을 자는지 아니면 단단히 무엇이 그냥 잡혔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윤 총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를 접게 만들고 야, 이 검찰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제가 결론을 지으면은 개표소 내의 거의 모든 장치들에 대해서는 유무선과 관련된 통신 장비들이 내장되거나 장착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 점이 앞으로 불법성과 관련해서 QR 코드 문제와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법적인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활동을 했다는 점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더 비난을 받고 또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가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